여러분, 단지 이런 도구 하나 배치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교실의 놀이의 활동의 결과물의 퀄리티가 다르게 보여진다? 안녕하세요, 한나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교실에 준비해두면 편한 것들 2탄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나머지 4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는 전시장과 전시 이름표예요. 이것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저희 반 복도에 있는 저희 반 전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전시장에 보면 동그라미 흰색 보드리가 붙어져 있죠. 여기에는 아이들이 전시를 할 때 뒤쪽에 보면 전시 이름표를 붙여놓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자신의 이름표를 떼어서 여기 전시장에 있는 보드리 부분에 붙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글자를 잘 못 쓰는 아이들도 아주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만 3세처럼 글자를 정말 잘 모르는 경우에는 얼굴 사진이 들어간 이름표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검정선 안에 아이들이 그 칸에 해당하는 작품을 전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빨간 선은 무엇인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 처음엔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조그마한 작품은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더 전시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이 검정 칸을 반으로 나눈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서요. 빨간 선 안에 반쪽 해가지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2가지의 전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서 정한 상태입니다. 저희 반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요. 전시장을 준비해 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시죠?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어떤 블럭으로 만든 작품 또는 뭐 여러 가지 미술 재료로 만든 작품 등등 여러 가지를 전시하고 싶어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교실에 전시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그냥 어디 뭐 교구장 위에다가 올려놓고 전시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놓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아이들은 매번 선생님 이거 전시하고 싶은데 어디에 전시해요? 어디에 전시해요? 어디에 전시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앞서서 다른 것들도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초반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정하기엔 우리에겐 시간이 좀 부족하고 바로바로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을 그냥 제가 따로 준비를 했고, 그 전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차차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초반에 모든 거를 다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시할 곳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전시장이 교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복도로 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해 드린 대로 뭐 거기에 몇 가지를 넣고 어떻게 넣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나중에는 상생의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되기 때문에 전시장을 준비해 두는 거는 굉장히 선생님들을 편하게 할 만한 요소다. 굉장히 갈등을 줄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서서 안내드린 데에는 요런 전시 이름표를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뒤에 까치리가 붙여 있는데요. 요거는 전시장에 전시를 할 때 이런 이름표를 딱 떼서 붙이면 돼서 굉장히 편해요. 하지만 여기서 물어보신 선생님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시장에 있는 그 검정선의 크기보다 더 큰 전시품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선생님? 당연히 이것도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죠. 그래서 교실 한켠에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또는 어떤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아이들하고 다 이야기 나눠서 정하는데요. 그럴 때는 제가 앞서 이야기드린 이런 지금 이름표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바구니에 저는 작품 이름표를 준비를 해 놓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준비해요. 이건 좀 작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건 좀 후반에 준 케이스고요. 작게는 보통은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제시를 해요, 아이들한테. 저희 반은 전시할 때 무조건 전시 이름표를 붙이자 이런 약속을 정했거든요. 그래야 뭔지 알고 누구 건지 알아서 우리가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각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들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이름표를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교실 내부에서 전시할 땐 당연히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 작품 같은 거 뭐 만들
블럭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기가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전시 이름표에 적게 되면요, 내가 뭘 만들었더라를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거 뭐 했지? 이거 제목 뭐라고 붙여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만드는지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만들게끔 연습하는 과정이 유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 이름표 또한, 아이들이 쓰는 전시 이름표 또한 항상 준비를 해두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함에다가 그냥 학기 초에 신학기에 가득 여기까지 쌓이도록 저는 뽑았어요. 그 다음에 한쪽에 넣어놓고 여기엔 이걸 놓는 함이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냥 가져가서 전시 이름표 쓰고 자기 작품에다가 테이프로 그냥 하나 딱 붙여서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제가 미술 그리기 도구를 2가지를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네, 미술 그리기 도구? 보통 어떤 것을 제공을 할까요? 보통은 이런 흔한 종류의 사인펜, 그 다음 이런 흔한 종류의 색연필, 그리고 네임펜, 매직, 연필, 크레파스, 물감 이 정도의 그리기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수준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 만 5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연필, 색연필, 그리고 이 검정색 플러스 펜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연필, 색연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겪어본 결과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있잖아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건 뭘까요? 그림의 크기를 크게 그리는 것보다 그림의 크기를 작게 많이 그려서 너무너무 자기가 그린 그림을 사랑스러워하고 귀엽게 그렇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그림이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색연필은 끝을 보세요. 굉장히 뭉툭하고 두껍죠. 하지만 연필, 색연필의 경우에는 굉장히 연필처럼 이렇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칠을 했을 때 정확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칠해도 아시겠지만 저도 칠해봤거든요. 제가 칠해도 이런 걸로 칠하면 좀 옆으로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은 솔직히 자기가 열심히 그린 그림인데 그렇게 옆으로 뭔가 선이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내 그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아이들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튀어나왔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끝이 지금 아주 얇은 연필, 색연필을 사용한다면 아이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이런 연필, 색연필을 많이 사용해 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계속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소개하는 어떤 놀이나 미술 뭐 할 때 보면은 얘들아, 뭐 오늘 우리 이거 하는데 여기 굉장히 뭐 색칠하는 칸이 굉장히 작네. 여기에는 어떤 걸로 색칠할 수 있을까? 하면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거기 사인펜으로 할 수, 그래, 사인펜으로 할 수 있겠다. 또 색연필이요. 그래, 색연필로도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우리 반에 또 특별한 다른 색연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색연필이 있었지? 연필, 색연필이요. 그러면 제가 초반에는 계속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아이들한테 계속 색칠하는 거 보여주고 이걸로 색칠하고 이것도 색칠하는 거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두꺼운 뭉툭한 색연필보다는 연필, 색연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고 근데 꼼꼼하게 색칠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이 그때 바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한 번으로 익숙해지지 않고 저는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뭘 할 때, 소개할 때 보면 저는 재료의 특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한테 계속 이끌어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조금 넓은 곳이니까 이 색연필로 하고 작은 곳은 우리가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필, 색연필을 쓰겠다. 이런 게 나중에 후반에는 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재료의 특성도 파악하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의 만족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연필, 색연필을 구비해 놓으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는 플러스펜입니다. 네, 여러분들 플러스펜 많이 봐서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에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사인펜이나 어떤 매직 같은 약간 선을 그어보면 굉장히 뭉툭해요. 반면에 플러스펜으로 선을 그으면 굉장히 얇고 섬세한 선이 그려지죠. 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글씨를 크게 적는 아이들도 있지만 글씨를 조금 잘 적고 익숙한 아이들은 오히려 글씨를 너무 미니 작게 쓰는 아이들도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연필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서 사인펜을 사용했는데 내 그림의 형체가 망가져 버렸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조그맣게 작은 걸 표현했는데 그런데 사인펜 했더니 그게 다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두껍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플러스 펜을 사용하면은 절대 뭉개질 이유가 없습니다. 연필처럼 선이 굉장히 얇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보세요. 완전 달라 보이죠? 네. 한쪽은 연필만 해서 색칠한 그림이고, 한쪽은 연필 위에 플러스 펜으로 따라 그리고 색칠한 그림이에요. 아주 다른 결과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 펜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아이들이 자신이 스스로가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펜을 사용해서 따라 그린 반과 안 따라 그린 반의 결과물들을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뭐 해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훨씬 있어 보이는 결과물로 만들 수 있고 아이들도 만족스러워하고 선생님들도 결과물이 잘 나오는 느낌으로 보여주니까 뿌듯하기도 해요. 여러분, 단지 이런 도구 하나 배치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교실의 놀이의 활동의 결과물의 퀄리티가 다르게 보여진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배치하셔야죠. 다시 말해드리면 이 플러스 펜은 각종 글자 쓰기 따라 쓰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고 아이들 그림 그리고 그 위에 따라 그리는데도 유용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뭔가 미술 그리기 놀이를 했을 때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을 만한 정말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이 그리기 도구는 만 4세, 5세에 적합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준비템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미술 놀이와 관련한 건데요. 미술 놀이 비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미술 놀이 할 때 까는 비닐이요. 네, 저는 어떤 비닐을 사용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따다다단. 이건 좀 오래 썼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바로 아세테이트지라고 하는 비닐인데요. 저희 원의 경우에는 이 비닐을 너무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비닐은 정말 어떤 전시를 창의적으로 할 때, 뭐 아이들 놀이할 때 등등 저희는 이 비닐을 진짜 잘 쓰거든요. 그래서 아예 유치원에 한 롤을 사놔요. 그래서 쓰는데요. 어찌됐든 간 아세테이트지를 교실에 있는 어떤 책상 크기에 맞게 초반에 재단을 해놓고 이 롤을 한 두세 개 준비하세요. 책상 크기에 맞는 이 롤을 두세 개 정도 준비를 해놓고 저희 반에는 이 롤을 끼워 넣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되게 얇아요, 말면은. 그래서 끼워 넣은 데가 있어서 끼워 넣었다가 미술 놀이를 할 때마다 책상 위에 펼쳐서 이용을 하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선생님들이 이게 없는 경우에는 보통 그냥 신문지 같은 거를 깔아요. 그러면 신문지를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일이고 매번 그 신문지를 어디선가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일이에요. 그리고 신문지는 얇은 종이 재질이지만 이거는 비닐이기 때문에 어떤 게 막 물 같은 게 이렇게 막 흡수돼서 아래 밑부분이 젖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신문지도 안 깔고 그냥 책상에 하는 경우에는 정말 저는 정말 책상에 묻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친구들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선생님이 계속 닦아야 되고 계속 신경 써야 돼. 하지만 이런 미술놀이 비닐을 깔게 되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미술놀이 비닐에는 다 묻어도 되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직, 네임펜, 크레파스, 그리고 또 목공풀이나 뭐 물감 이런 거 사용할 때는 꼭 이 비닐을 깔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책상 위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에 깔아서도 사용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 제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아이들 또한 당연히 우리 목공풀 할 때 우리 지금 네임펜 쓸 거네? 네임펜 쓸 때는 이 비닐 깔자. 이렇게 요즘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계속 깔아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재료의 특징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더라고요. 아, 이거는 한번 이렇게 되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깔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인식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고 어찌됐든 간 이거 깔면 선생님들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더러워지지 않고 되게 잘 닦이거든요. 뭐 물감 같은 거 쓱쓱 다 닦이고 네임펜 매직 묻은 거는 상관없잖아요. 저희가 소독 액으로 이렇게 뿌려서 한 번씩 닦으면 돼서 진짜 편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진짜 강추템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드릴 부분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거라서 제가 아주 간단히 하고 넘어갈 테지만 안 된 반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영상에서는 지금 뭔가 숫자나 그런 게 거꾸로 보이긴 할 테지만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분표시예요. 분표시. 이 분표시의 숫자를 이걸 안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시계 볼 나이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해도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숫자는 조금 빨리 익히는 아이들은 또 빨리 익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분표시를 반드시 하고 선생님들이 수시로 아이들한테 시간을 알려주고 계실 거예요. 저도 아이들한테 계속 시간 알려줘요. 정리하기 몇 분 전에 알려주고 정리하기 10분 전, 5분 전 뭐 이렇게 계속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는 긴 바늘이 구해가는 45분, 만약에 10시 45분이다. 그러면 10시 45분에 우리 정리 시작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저는 많이 해줘요. 반드시 구해가는 45분에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어느 날 아이들이 숫자를 아예 모르다가 갑자기 이 시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숫자를 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게 안 붙여져 있어. 안 붙여져 있는데 1에 갔는데 선생님이 얘들아, 긴 바늘이 1에 가는 5분에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긴 바늘이 1에 갔는데 왜 5분이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귀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거야. 시각과 청각을 같이 자극을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매치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환경 구성할 때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냥 시계 읽는 거나 그런 거는 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지막은 간단했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학기에 미리 선택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내면 우리를 또는 아이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템들을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8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편지 쓰기 도움 카드. 두 번째, 특색 교육 게시판. 세 번째, 가져가고 싶어요 바구니. 네 번째, 모르는 글자 물어보는 조각종이 함. 다섯 번째, 전시장 및 전시 이름표. 여섯 번째, 연필 색연필 및 검정색 플러스 펜. 일곱 번째, 미술 놀이 비닐. 여덟 번째, 시계 분표시. 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안내해드린 이 필수템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필수템들을 준비를 꼭 하시고 1년 동안 반을 운영하는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선생님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